자식에게 집 다 줬다가 요양원 간 친구 봤습니다. 저는 달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올해 72 김숙자입니다.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오늘 이 얘기 유언이다 싶어서 꺼냈습니다.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자식한테 아파트 넘겨주고 이제는 용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.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며느리 눈치 보고 아프다는 소리도 참으면서요. 그 꼴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.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. 근데 말이죠. 그 친구들이 뭘 잘못했겠어요? 자식 믿은 게 죄고 사랑한 게 죄지요.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랑을 이용합니다. 자식도 때로는 그렇게 돼요. 모진 말 같아도 사실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. 내 노후 내가 설계한다. 그리고 종이에 쓴다.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아들한테 들이밀었던 효도 계약서 이야기입니다. 처음엔 저도 떨렸어요. 자식한테 이런 걸 내밀어도 되나 냉정한 엄마 소리 듣는 거 아닌가. 근데 지금은 확신해요.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요. 끝까지 들어보세요. 후회 없을 겁니다. 제가 계약서를 처음 생각하게 된 건 딱 3년 전이에요.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 혼자 이 아파트에 남겨졌어요. 33평짜리 전세. 남편이랑 30년 넘게 살던 집이에요. 구석구석 손때가 묻어 있죠. 그때 아들이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. 엄마, 우리 집이 좀 좁은데 엄마 집 합칠까요?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. 그 말 들었을 때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. 자식이 걱정해주는 거려니 했죠.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슬슬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. 엄마 집 팔아서 같이 큰 집으로 이사 가자. 그게 서로 낫지 않겠냐. 그때 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. 아, 이게 내가 무서워하던 그 시작이구나. 친구 중 한 명이 꼭 그렇게 시작했거든요. 합칠 때는 좋았대요. 그런데 2년 지나니까 달라졌대요. 같이 살면서 눈치가 쌓이고 생활비 얘기가 나오고 나중엔 친구가 방 한 칸에서 눈치밥 먹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. 자기 돈으로 산 집에서 자기가 눈치를 봤다는 거잖아요.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.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존엄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지키고 내 노후도 지킬 수 있을까?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말이 있어요. 감정으로 주면 배신당하고 계약으로 주면 지켜진다. 어디서 들은 말인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마음속에 박혔어요. 그날부터 저는 효도 계약서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. 계약서라고 해서 거창한 거 아니에요. A사 용지 2장이었어요. 직접 썼고요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나는 이 아파트를 사망 이후 아들에게 유산으로 넘긴다. 둘째, 아들은 매달 1일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어머니 계좌에 입금한다. 셋째,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직접 방문하거나 영상통화를 한다. 넷째, 어머니가 아플 경우 병원 동행 및 관련 의사결정에 함께한다. 다섯째, 위 조건 중 3개월 이상 불이행 시 유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들을 불렀어요. 아들이 처음에 그 종이 보더니 잠깐 멈추더라고요. 표정이 뭐라고 해야 할까? 당황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멍했어요.
그러더니 말하는 거예요. 어머니, 이게 무슨.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. 저는 그 말 듣고 바로 받아쳤어요. 필요 없으면 왜 내가 불안하겠어? 내가 불안하니까 이러는 거야. 내가 나 안 버릴 자신 있으면 이거 그냥 서명하면 되잖아. 어때? 아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저도 그랬고요. 그 침묵이 오래됐어요. 아마 한 5분은 됐을 거예요. 그러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. 알겠어요, 어머니. 도장 찍을 때 아들 손이 약간 떨렸어요. 저도 봤어요. 그리고 솔직히 저도 손이 떨렸어요.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뭔가 오래된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. 뭉클하기도 했고 속 시원하기도 했고.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게 냉정한 것 같잖아요.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해요. 계약서가 있어야 기대가 아니라 약속이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서로 지킬 수 있어요. 계약서 쓰고 3년이 지났어요. 결과 말씀드릴게요.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.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. 이게 오히려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. 근데 아니더라고요. 아들이 매달 1일에 입금을 해요.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. 처음 몇 달은 아마 의무감으로 했겠죠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루틴이 된 거예요. 달력에 표시까지 해놓는다더라고요. 주말에 전화도 와요. 처음엔 뻣뻣하게 왔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해요. 엄마 뭐 드셨어요? 이번 주 갈비찜 해드릴까요? 이런 전화가 온다니까요. 예전엔 이런 전화 없었어요. 제가 먼저 해야 했죠. 그리고 제가 달라졌어요.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예전엔 아들한테 무언가 부탁하거나 요구하면 눈치가 보였어요. 내가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가,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. 그런 생각이요. 근데 계약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당당해졌어요. 100만 원 받으니까 밥 사와라, 드라이브 데려가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. 당당해야 당당하게 대우받아요. 애매하게 눈치 보면서 받는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. 돈으로 효도 살 수 있냐고.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. 돈으로 효도를 사는 게 아니에요. 돈은 그냥 약속을 지키는 최소한의 행동이에요.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. 억지로라도 오다 보면 진짜 정이 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. 그게 사람입니다.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불안하다 싶으셨던 분 있으실 거예요. 그 불안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. 당연한 감정이에요. 우리 세대는 자식한테 다 줬어요. 몸도 시간도 돈도.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죠.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질 때가 됐어요.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에도 구조가 필요합니다. 계약서가 싫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. 그건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요.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주기 전에 말하세요. 드린 뒤에 기대하면 그건 서로 힘들어요. 집을 물려주기 전에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말로 표현하세요. 그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. 그게 성숙한 거예요. 저는 이 계약서 하나로 아들과의 관계도 지키고 제 노후도 지켰어요.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. 가끔 서운할 때도 있고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 댈 때도 있어요.
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계약서를 떠올려요. 야, 이번 달 입금 확인했다.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들러라.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렇게 유지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.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이 덜 미안하고 더 잘합니다. 내가 쪼그라들어 있으면 자식도 그걸 알아요. 그리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돼요. 내가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야 자식도 부모 곁에 오고 싶어집니다. 그러니까 노후를 설계하는 게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우선입니다. 당신의 노후 당신이 먼저 지키세요. 지금까지 김숙자였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